좋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면은 잠깐 오시는 중에 먼저 조금 몇 마디 좀 방송 세팅 좀 문제가 있으니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따발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바로 이 자리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했고, 이 자리가 적극적인 이제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상승 파동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고 있고, 8만 전자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가가 이제 중간 과정에서 8만 원짜리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8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좀 이격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격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고가 라인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놨어요. 지금 88,800원인데 이러한 어떤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GDDR7을 갖다가 납품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칩 HBM 납품 못한 거 한풀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다시피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 애플 수주를 하면서 평택 공장이 아주 올스톱 될 판이었는데, 그 미국 공장 오스틴 공장 올스톱 될 판이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공장도 공장 껍데기만 지어놓고 있다가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에 이제 공장 시설 투자를 마무리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 A6 칩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세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수출할 때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하고, 그것이 또 확산이 되면서 우리 평택 공장까지 일부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난 것이고, 또 스마트폰은 폴더블폰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요 고가 라인까지 일단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래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성사된다든지 이러면은 얘가 이 고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 전에도 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무산되면서 이제 쭉 빠지고, 또 AI 과잉 투자 논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요 시장이 엄청나게 아직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것을 이제 확정을 시켜주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쳐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그렇다는 것은 이 시장 구도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가를 경신하면서 과거 2020년대 묻지마 투자와 같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고기 예탁금이 70조를 넘어가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96,800원짜리까지 올라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간의 그 주가 움직임이 결국엔 이제 HBM 4에서도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하고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쳐올라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하지만 하이닉스 갈 때 삼성전자는 꼬으로 자빠지고 횡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입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하이닉스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자체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요일날 실적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결국에는 연동성이 워낙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한통속인데, 70% 정도 HBM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렇게 가는 것인데, 삼성전자 좀 더 점유율이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 내에서 이제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내의 공장 전초 기지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로이다 보니까 관세 이 여파로 해서 품목별 관세도 또 매긴다고 하니까 반도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MS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조금 더 올라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잘 갔지만은 향후에는 약간 이제 둔탁한 움직임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자체가 일단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양자 구도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위에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됐지만 삼성전자가 GDDR7은 납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대규모로 삼성전자께 이제 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HBM이 이제 납품이 안 되는데, 이게 HBM까지 납품 성사가 된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독보적인 이 점유율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면 좀 더 약화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그 생산 물량을 엔비디아에 주로 납품을 거의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 시장도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수출 반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저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장 주도주라고 강조를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이후의 움직임은 그렇게 갈 소지가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하튼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생각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HBM3보다도 이 단가가, 제품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그 엔비디아도 조금 머리가 아픈 거거든. 그래서 야, 이게 하이닉스가 너무 이렇게 또 좀 단가를 후려치려고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물론 고사양 칩이니까 HBM 그 다음 세대 이제 지금 HBM3가 12단까지 있는데 HBM4로 가면서 16단, 20단까지 이제 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D램 수요가, 우리가 수직으로 20단까지 쌓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 10층짜리, 12층짜리 쌓던 거 16층, 20층까지 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원자재비가 그만큼, 우리 아파트 똑같지 않습니까? 빌딩도 마찬가지, 그만큼 더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단가도 더 비싸게 받는 거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좋으면서도 좀 못마땅한 구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라인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HBM4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기술이 100% 그 확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연내에는 확보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산을 하려면 연말 연초까지 가야 양산 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술이 100% 도달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 이제 하이닉스는 양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보다 3개월 늦게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12월 정도 되면 HBM4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내년 뭐 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이제 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이 완성되고 나서 그것을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양산으로 딱 가기까지는 보통 한 6개월 걸리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이 좀 미완의 대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HBM3가 아직까지는 이제 주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물량을 삼성전자에 조금 넘겨주면서 이렇게 조금 다각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옛날에 그 TC 본드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가 이제 주력으로 하이닉스에 납품했습니다만, 하나 세미텍이라는 이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폭을 더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36%, 하이닉스 한 33% 정도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적이 미래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 좋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요 부분에 따라서 짧은 숨고리 떴다가 숨고리기 할 거로 보여요. 떴다가 숨고리기 할 거로 보여요. 근데 숨고리기 한 척했다가 다시 안정 찾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냐, 요게 이제 딱 수요일 날 되면 결판이 날 거라.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떴다가, 아니면은 양 숨고리기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떴다가 숨고리기 하다가 다시 올라칠 거냐가 이제 결판이 날 거예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치면 당연히 뭐 이 파동 자체가 연장파가 나오니까 마치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연장파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격상으로 보면요, 이때는 이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야. 1차, 2차, 3차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1차 이후에 조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간척하다가 저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좀 더 간척하다가 그냥 옆으로 좀 들어 누워 가지고 21선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수 자체가 지금 뭐 계속 상승 구도를 나타내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자리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면서 잠깐 더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차익 물량이 살짝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분출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수 자체도 약간 쉬어가는 코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당장 내일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대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반영이 돼서 또 기대심리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주가가 좀 더 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주가의 이 차익 물량이 예를 들어서 나오거나 뭐 이래버리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지금 추경 매수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추경 매수를 해버리면 이제 뭔 형태가 나오냐, 주가 쭉 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나 뭐 그런 것들을 쭉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미 이격이 벌어져 가지고 있어. 지금 하이닉스를 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개별주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얘를 딱 샀는데 덥석 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아. 그러면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 뭐가 있어? 테크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쭉 있단 말이지. 그런 걸 딱 대충 사버렸어. 근데 이제 거기가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쉬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 이미 주가가 그러면은 쉬어버리니까 여기서 딱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정작 눌림을 받을 때 눌림을 받아도 5에서 7% 정도 조정받는데, 애들을 개별주는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조정을 딱 받아버리거든. 많게는 20%대. 요렇게 매매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종목이 간다고 해가지고 가더라도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이 이렇게 딱 숨고르기 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요 가는 종목을 쫓아서 매매하면 안 돼요. 요게 지금 현재 이 반도체주에 대한 매매 전략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시황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조선 완성업체를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이제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생산업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기자재가 랠리를 펼쳤고,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이렇게 가는데, 요 로봇 반도체는 해먹는다 이거야. 지금도 계속 해먹고 있잖아. 근데 조선 기자재는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어졌냐?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기대심리로 해갖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 애들이, 미국 놈들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3,500불을 그거 가지고 이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불 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마스가 이런 데 할 때 지원금 요런 걸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듯이 돈을 가도 융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미국은 아니다,
니들이 번 것들 싹 갖다 토해내야 3,500불을 우리나라에 배팅을 해라. 일본이 약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끔. 통화 스와프란 게 뭐야? 수압이라는 말이 교환한다는 얘기거든. 스와핑이라고 그러는데 수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가 돈을 찍어내. 그러면 이게 달러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 값어치에 비례해서. 그러면 달러 해가지고 이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통화 수합을 안 맺은 상태에서 3,500불 다 토해내라. 이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미 통화 관세 협상이고 뭐고 안 하고 그걸 우리나라에다가 첨단 기술에다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갖고 하면 우리나라 진짜 3대 강국 올라간다. 그 돈이면은. 그 대신 자동차에 대한 타격은 좀 감내해야 돼. 근데 자동차를 타격을 한다 했을 때 100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100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그 대미 흑자 폭이 한 30% 정도 거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관세를 지금 15% 낮추는데 25%냐 이게 안 되면 25%가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미국의 현지와 현대 기아차가 이미 그쪽에 진출해 있는 관세 없이 무관세로 그 현지 생산화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 비중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좀 안 되게 현지 생산화에 걔들은 어차피 관세가 없거든.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짜증나는데,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나라 경쟁력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거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지화도 이미 많이 돼 있고, 반도체도 배터리는 더더욱 그렇고요. 바이든 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3대 업종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구조가. 근데 이제 자동차만 이제 좀 타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여하튼 간에 요것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제동이 걸리니까 조선기자재가 힘이 없는 거라. 조선기자재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매매해야지. 지금 현재 뉴스 돌아가는 판때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럼 조선기자재 왜 안 갑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까딱까딱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조선기자재 왜 안 가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대신 이게 딱 회복된다 그러면 상당수 종목들이 장대 양봉으로 쳐올라갈. 그때는 무조건 때려잡아요. 올라도 그렇게 잡으면은 이게 N자로 또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반도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하에 따라서 좀 더 가다가 쉴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실적에 약간 좀 실망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실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엔 미리서 올라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좀 기대치 충족 수준에서 머문다거나 그래버리면 좀 밋밋하게 좀 가격 조정을 살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었다가 또 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좀 쉬더라도 갈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수가 쉬어도 또 간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길에 지수가 기본적으로 가는데 2차 전지 업종까지 한번 훑어보면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2차 전지 업종은 지금 시가총액이 3위가 여전히 그래도 못난이 같이 움직인다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국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묵사발을 내고 있는데 아주 좀 짜증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투자해가지고 원더풀 코리아, LG엔솔, SK1 칭찬받아가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현지화는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어요. 2차 전지는. 근데 그 관세 타격이 아니라 얘들은 무슨 타격, 전기차 보조기 9월 30일 날 없어지다 보니까 LG엔솔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 지금 뭐 LG엔솔, 그 다음에 그 삼성 SDI, 또 하나가 뭡니까? SK1이 어차피 이제 비상장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의 모회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다 지금 현재 SK1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만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생존이 되는 것이고, LG엔솔 마찬가지. 근데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이재용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아니야. 관심사가 지금 현재 이게 반도체에서 밀려버리니까 이 다른데 여력이 없어. 그 LG그룹도 지금 현재 LG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 다음에 AI 쪽에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2차 전지 요 3인방으로 해가지고 그룹이 모든 것이 이쪽으로 다 재편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LG화학 쪽도 예전에 뭐 양극재로 다 해가지고 다 이미 종합석유화학에서 양극재 비중이 더 커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좀 변화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LG그룹은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똥줄이 타가지고 반도체가 이제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거기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1 같은 경우는 SK그룹 차원에서 어떻게든 먹이살, 결국에는 정유회사 아닙니까? 정유, 윤활유 이런 거 뭐 석유화학 그쪽에 연관된 것들 뭐 다 석유화학을 주로 하고 있었던 그 회사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굴뚝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면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SK1 살리게 나서버린 것이고, 그래서 메리츠 그룹에서 7조 자금을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팅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생존이 되는 거죠. 뭐 금양 같은 회사들은 조금 힘들겠죠. 지금도 뭐 간당간당 하는데 뭐 유상증자 3회 연속 사실 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다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것들 막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몽골 광산 어쩌고 이제 거짓말 쳐가면서 막 기업도 거짓말 치고 전문가도 거기다가 또 뻥튀기 하고 그래가지고 다 개박살 내가지고 개인 투자들을 싹 죽여버린 게 금양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LG엔솔은 삼성 SDI 이런 거 투자한 사람들도 골병이 좀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회생 기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전기차 배터리가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없어졌을 때 보조금이 한 약 최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을 때 과연 전기차를 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그래도 미국에서 기름 많이 뽑아내라.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에 나야갖고 가스도 많이 추출하고 수출해 먹을란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전기차를 뭐 살 필요가 있냐? 기름을 많이 뽑아내면 이제 유가에 연동이 되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그 기름값의 가격이 반 가격 좀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잘 사는 나라가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현지 그 가격이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LG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자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침체 강도를 모르니까 지금 경제감에 주가가 밀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겟책이 ESS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SS 쪽은 분명히 커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것도 결국은 AI에 연동된 거잖아. 그래서 AI 연동해서 지금 ES가 커지는 거든. 그러면 재생에너지형 태양광 ESS 이런 것이 아니지만은 AI 연동해서 ESS가 커진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이쪽으로 이제 양산을 해요. LFP 배터리로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중반 정도 가야 LFP
이 배터리 양산 체제로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스탈란티스 공장, 그 스탈란티스가 옛날에 크라이슬러거든. 우리 저 90년 전후에 아주 뭐 세계적인 경영자 리 아이아코카의 그 크라이슬러가 이제 지금은 여기저기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스탈란티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랑 합작했는데 영 안 팔리거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포드도 잘 안 팔리고요. 오히려 이제 GM이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ESS 쪽 그 라인이 그 시설 투자했다가 안 되니까 이 공장 그쪽을 갖다가 요거 ESS로 전환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그 2분기에 최악이었고 3분기에 약간 개선되겠습니다만은, 이제서 이제 3분기 9월 10월 중에 라인을 이제 ES로 변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주 지금 최근에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수주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원래 ESS의 강자가 삼성 SDI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개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대신 조금은 개선이 될 거야. 적자폭이 축소될 거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우리 저 뭡니까? 이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7월달 그 출시하면서 잘 팔렸거든. 갤럭시 폴드가. 그러면서 이 소형 배터리가 이게 좀 잘 팔렸을 거라고. OLED 소재하고. 그런 측면이 일단 3분기에 이 2차 전지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4분기 가면서 2차 전지 ESS용 수주가 좀 나오면서 개선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요 양산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대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몽땅 쳐올라왔고, 그 다음에 온통형에서 우리 저 벤츠 거 요거 이제 수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 움직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옆으로 좀 기어야 돼요. 기면서 지금 9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뭐 변화가 9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9월 달에 9월 30일 요 구간부터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이게 흐름이 어떤가 저쩐가 이런 것이 조금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생각보다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도감에 의해서 까딱까딱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전에는 2차 전지는 유무하게 움직일 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런 얘기를 하들 말하고, 그런 건 좀 생각 좀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은 보유 전략만 유지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제 흐름을 보고 매매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LG엔솔을 한 차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내가 볼 때는 LG엔솔의 보유 전략이라 한다면, 저는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다가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움직이듯이 LG엔솔이 그래도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면은 삼성 SDI를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오늘 조금 그래도 올랐네. 삼성 SDI는 얘도 똑같아요. 주가에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밀려가지고 비슷하게 있는데 좀 더 빨리 안정을 찾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까 그 사유가, 왜냐면 ESS에 대해서 양산한다고 해가지고 LG엔솔은 한 차례 반영이 됐는데, 얘는 이제 라인을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소지가 있어서, 얘가 같은 입장이면 얘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LNF에 대해서 그 흐름을 볼 때는, 양극재로 지금 어쨌든 중국 뒷공문이 쫓아서라도 저가형은 LFP 배터리가 되시니까 그걸로 타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NF가 좀 낫다. 그리고 삼성 SDI는 알다시피 27년 말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삼성 SDI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전 투구로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상용화해서 세계 일바따로 해서 양산을 해버리겠다라는 지금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지금 현재 파일럿 라인 이후에도 계속 그쪽에 연구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기본적으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황화물계 이쪽에 소재죠. 전고체 배터리 소재 그걸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자기 자본을 전부 다 돈을 때려내가지고 대부분을 때려내가지고 바로 공장 전고체 배터리용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황화물계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삼성 SDI가 내년 연말 이전에 전고체 배터리 시생산에 분명히 들어간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 전에는 제가 LG엔솔 중심으로 계속 얘기했죠. 왜냐하면 LG엔솔이 LFP 배터리 양산을 제일 먼저 하고 원통형 배터리 제일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 미래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SDI가 조금 더 매매 가치가 약간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SDI라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이거야. 전기차 배터리가 어차피 그것은 미국에서 공통 분모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GV90, 그 다음에 독일의 BMW 7 시리즈, 그 다음에 아우디 A8 여기에다가 먼저 탑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까지 제가 다 지금 현재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한 700km, 800km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평균 연비가 1200km까지 나올 수 있거든, 전고체 배터리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는 프리미엄 차는 대세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ATL에서도 27년에 양산을 초도 모델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CATL에서 하는 것은 먼저 초도에 반고체 형태로 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입지가 내가 볼 때는 1, 2, 3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주가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당장 매매하기가 좀 까탈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참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바 같은 경우, 이 바이오 삼바 셀트리온, 아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갑니까? 미치겠네. 이런 것들 왜 안 가? 뭐 지수가 가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 이유나 좀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갈 종목을 사라니까. 갈 종목을. 지금 현재는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시밀러, 물론 시작도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를 하면서 CDMO 쪽을 진출하거나 CDMO 라인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잖아. 그러면은 얘들이 신약으로 개발해야지, 신약이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 그러면 주가는 최근에 그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아니, 이 물량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 업체가 화이자나 뭐 머크사, 일라일 이런 데서 이제 오더를 냈어. 그래가지고 얘 했어. 그러면 얘들을 다시 그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다 관세를 다 물게 생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 엄청난, 아니 이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거기에다가 뭐 조 단위 뭐 1.5조 3조 이런 식으로 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국으로 그대로 수출해야 돼. 예? 미국 업체가 했을 때. 그러면 그 관세를 다 물게 생겼는데, 근데 관세를, 품목 관세를 자동차 25%보다 더 매기겠다.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엄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돼. 그때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지난 7월 달에 8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7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관세를 할 때 바이오 빅파마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한테 이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9월 안에 이것을 조치를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해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관세가 일단 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10% 이상으로 25%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잘 안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CDMO는 직접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회사들 마냥.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주가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관세가 이제 생각보다 안 높거나 그다음에 뭘 했을 때 그것이 풀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 9월 중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얘기를 트럼프가 또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9월까지 지가 뭐 그때 서한 발송했으니까 9월 달까지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해라 했으니까 그 전에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계감이 있으니까 주가 가겠냐고. 지수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생각보다 관세를 뭐 25% 이상 매긴다 했는데 뭐 요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타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도랠리 부지런히 상승을 하겠죠. 그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은행주 이런 건 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은행주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4시 57분.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의 수혜야, 금리 인하 시의 수혜야? 금리 인상기의 수혜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인상기예요. 인하 사이클이죠. 그래서 주가가 전에 랠리가 나왔다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에 뭐 5%대 뭐 했던 게 지금 시중에 가보면 뭐 이제 3%도 안 되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1년짜리 보면 CD 금리 91일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2%대 뭐 중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게 또 이것도 그나마 올라온 겁니다. 우리 이제 알다시피 주주 환원 정책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소각법부터 해가지고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얘들이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KB금융 지주야. 그래서 나머지 금융권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테마로 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면은 이 대출이 늘어나잖아. 대출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거나 주식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늘어나면 그 옥죄고 있으니까 세게 안 가는 거야. 근데 대출이 늘어나면서 여하튼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승은 아주 더디게 상승하고 지수 대비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 대신 지수 따라서 우상향은 웬만치 좀 해나가는 겁니다. 따로 놀지는 않아. 왜? 대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제일 빨리 늘어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걸 좀 옥죄놨잖아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해가지고 제가 분석했습니다만은 카카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놨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비해서 왜 모멘텀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네이버도 이때 엄청나게 추천해갖고 해먹었고요. 비슷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카카오도 엄청나게 해먹었는데 그 위에 카카오는 네이버는 추천을 잘 안해요. 근데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도 추천하고 이 자리에서도 추천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또 추천했어요. 카카오는 더 갈 거로 보고 있어요. 역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10만원 범주 안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픈 AI의 챗 GPT의 이 기능을 간소화해서 우리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검색이 되도록 우리가 샵 검색이 있지 않습니까? 샵 검색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우리 카카오톡에서 뭐 궁금해 뭐 어떤 단어가 궁금해. 옛날에는 지식인을 썼잖아 네이버에. 근데 지금 그거 안 쓰지 않습니까? 1200만이 오픈 AI
챗 GPT를 우리나라도 벌써 이용을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간소화해서 그러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식으로 해가지고 카카오 안에서 채팅하다가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구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그쪽은 법제화가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카카오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역시 팀을 꾸려가지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3자가 머리 맞대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수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더 가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챗 GPT가 나오면서 AI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성장 모델이 나왔어요. 스테이너에.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오픈 AI 이용자가 너무나 늘어나고 또 구글 이용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용을 많이 하고, 영상으로 유튜브 이용을 많이, 유튜브가 구글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챗 GPT 이용자가 1200만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원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인으로 컸던 네이버가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 미국 업체들의 공습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카카오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카카오 유저는 여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챗 GPT하고 합성이 됐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카카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뭐 다른 거 뭐 네이버 카카오 말고 바이오 했고, 뭐 조선은 아까 뭐 대충 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종목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들이 여기에서 관심이 항상 보면은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가 뭐 1등으로 올라와 있고 막 하이닉스 뭐 2등 3등 뭐 이러는데 검색 상에 보면 그 전에 이때만 보더라도 항상 검색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였거든.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게 알다시피 노예계약 50년짜리 그 모양 그 걸로 참 그런 계약을 갖다 해가지고 그 공과를 갖다가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래 기대 심리를 싹둑 잘라 먹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엄동설한이 되더라도 저 눈 아래에서 조용히 싹을 틔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에 연연해가지고 50년 노예 계약을 매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냐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다 망하게 시켜버리면 되겠냐고.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이런 식의 계약을 해버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약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그래도 희망 섞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동의는 SMR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이 여기다가 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테슬라가 여기다 대규모 뭐 이랬을 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에어컨 많이 쓰면 우리도 불이 꺼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전을 짓거나 그 다음에 태양광을 돌리거나 뭐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신규 허락을 안 해주겠다, 우리는 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대형 원전을 하겠느냐? 안 하죠. 대형 원전은 하긴 해. 근데 그것은 개발하는데 보통 뭐 10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냐고, 이 넘쳐나는 데이터 양을. 그래서 활성화되는 게 가스터빈 시장이에요. 가스터빈이 바로 이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한 2년이면 뚝딱 만들어 가지고 바로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가는 게, 돈을 버는 이유가 이 가스터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코 원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스터빈 그건 단발성이잖아, 그런 것은. 근데 가스터빈 시장이 같이 호황을 누리고, 왜냐면 빨리 개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은 6개월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가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잖아. 그래서 그것도 싫다는데,
재생에너지 자체가 싫대. 바이든이 했던 거 다 싫대. 그래서 가스터빈 시장이 개화가 되고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되면서 더더욱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SMR이 대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도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유리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랑 그래서 이 주요 기기 납품을 하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나머지 다 똥줄이 타도 원전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얘가 안 가고 나서 다른 원전주가 요즘 보성 파워텍이 가는데 그것은 이제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해상풍력 모멘텀이 같이 탑재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원전 테마 그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비일비일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주가 옆으로 끼고 있죠. 아직 6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서게 되면 이때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된다. 왜냐면 그때 바로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옆으로 비일비일되다가 밑으로 쳐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대기 매물 아닙니까? 이게 다 대기 매물이라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본전 근처에 오니까 얼른 팔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지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깝깝해 죽겠는데. 그런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근데 AI 시장이 어쨌든 아직까지 대세적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 그러면 AI 전력 소요는 분명히 진행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AI 고속도로 놔두면서 원전을 쏙 뺀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그래도 SMR 쪽은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악재가 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모멘텀이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동남아 태국 같은 데도 SMR 시장 캐나다 마찬가지고 SMR 쪽을 협력 관계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그쪽을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SMR 시장은 분명히 개화가 되면서 진행이 될 거다. 그게 하나의 이제 그 가장 큰 단초가 돼 가지고 주가가 그래도 신라 방성대곡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얘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가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좀 7만원 안착 뭐 이게 하고 또 더벅대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이런 강한 시세가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어져 버리는 참 안타까운 종목. 이 종목이 진짜 야무진 종목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10만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고 이게 올라가면 옛날에 두산중공업 시절에 2007년에 올라갔던 14만원대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얼마나 좀 불쌍하냐고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SMR 가스터빈 시장은 어차피 이제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니까 SMR 시장이 개화되면서 다시금 그래도 위로 올라쳐 가지고 85,000원 그 다음에 10만원 라인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SMR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SMR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수주했다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각 주 내지는 연방정부 이쪽하고 지금 현재 SMR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주가 되면은 이제 이쪽까지 오더가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될 거란 말이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점차 이제 기대 심리가 생기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이 SMR 시장의 이제 개화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원자력으로 한다 해놓고 지금 트럼프도 현안이 많잖아요. 아직 관세 협상 그 타결도 지금 뭐 몇 군데 안 됐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주요국 중에서 안 한 국가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도장 안 찍은 데가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우리나라 안 한 데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안에서 좀 밀려나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쪽이 다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 그래서 이것은 좀 타이밍을 잘 잡고 관심 종목에 놔두고 지금이야 이제 좀 뭐 긴가 안 민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깝깝해 가지고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매물 벽이 조금씩 얇아지는 거거든. 대기 매물이 얇아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2달, 3달 동안 한없이 안 가고 주가가 빌빌대고 있으면은 돈이라는 것이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외국인 기관처럼 이렇게 여윳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거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깝깝해가지고, 저거 뭐 잡으면, 저 정도 잡았으면 30에서 50% 먹을 텐데, 두산에너빌리티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수익도 안 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으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중을 들어가고 다른 종목 사고, 이런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계기 만나면 올라쳐가지고 85,000원, 10만원 이렇게 가는 그런 구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 5시 12분 대략적으로 뭐 요런 칼라로 해서 뭐 저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기에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자동차 뭐 다 조선 뭐 핵심 키워드는 아니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핵심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두산에너빌, 뭐 은행, 뭐 네카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서 요 종목 요건 또 녹화 뭐 중간에 끄는 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녹방을 보시든지 또 새로운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마감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 되는 데다가 냄새를 맡아라. 돈 되는 데다가 냄새를 맡아야지 돈 안 되는 데다가 냄새를 맡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지. 하이에나가 4kg, 3kg, 4kg 떨어진 데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끼우끼우 나가지고 사자가 잡아놓은 것도 훔쳐먹고 그런 겁니다. 떼거지로 와서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돈 냄새.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군에서 놀 생각을 해야지 자꾸 헛다리 짚고 그 남들이 놀지 않는 꽃동산에 뒤안길 꽃동산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앞서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오르면 내가 계좌로 해가지고 한 40%에서 50% 정도는 수익을 낼 생각이어야 되는데, 지수가 20%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밖에 수익이 안 났다든지 본전에서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그러다가 이제 장이 팍 빠져버렸어. 그러면 내 종목이 올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그때 가서 더 많이 빠져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반등도 잘 안 나와 그런 종목은. 그래서 항상 앞서가지 말고 가는 쪽에다가 붙여라 이거야. 아셨죠? 여기서 마감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곰돌이님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도 저 방송을 좀 들었으면 이렇게 딱 답글 한 번씩 적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방송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